안녕하세요. 시를 쓰고 낭송을 하며 후학을 기르는 박연입니다. 오늘은 사유가 있는 시, 못이라는 윤호 시인의 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못, 윤효. 가슴 굵은 못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생애가 저물어 가도록 그 못을 차마 뽑아버리지 못하는 것은 자기 생의 가장 뜨거운 부분을 거기 걸어놓았기 때문이다. 윤호 시인은 56년 충남 논산에서 나셨고 동국대와 서정주 시인의 추천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 쓰기를 실천하고 시집 제목도 물결, 얼음새꽃, 햇살방석, 참말 등으로 짧게 붙였습니다. 시골 간이역에 납기는 손수건의 이별처럼 아득한 시, 쉬운 시, 가슴에 남는 시를 쓰고 싶다고 합니다. 편운 문학상과 영랑시문학상, 풀꽃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시선집으로 언어경제학 서설이 있고 짧은 시를 통해 시의 진면목과 마주서고자 하는 작은 씨앗 채송화 동인입니다. 이 시는 누구나 한 개쯤, 두 개쯤 가지고 있는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상처는 화인이지요. 즉 불이 다녀간 자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뜨거운 불을 만나 데이고 아파하고 울다가 식어버린 못자국으로 평생을 헤매기도 하고 그 못에 잡혀 자기의 목을 걸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심장의 약간 아랫부분에 박혀있는 굵은 못을 빼지 못해 평생 그 못을 빼려고 애쓰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도 늘 단단히 박혀있는 못 하나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 못이 가슴에 박혀있나요? 금방 뽑아버리고 얼른 상처에 약을 발라 호호 불면 곧 사라지는 그런 못자국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가늘고 금방 뽑을 수 있는 못만 있겠습니까? 쉽게 뽑히기는커녕 더 단단히 안으로 파고 들어가 아예 자리를 틀고 앉아 때만 되면 비집고 나와서는 후벼파고 쓰라리게 만들고 눈물을 보이게 하는 상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뜨거운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 뜨겁고 아픈 부위 때문에 좌절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뜨거운 부분이 어떤 것이든 그곳을 계속 남겨두어야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뜨거운 곳은 곧 새로운 살이 돋아나면서 반짝거리는 진주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 시 돌아오는 길이라는 19절에 보면 그래 애잔함도 오래 두면 빛이 나겠지 라는 19절이 있습니다. 환하게 눈을 뜨면 그곳은 세상에서 필요한 곳이 됩니다. 바로 건축물을 만들거나 기구를 만들 때 이들이 자신의 몫을 해내게 만들지요. 그뿐인가요? 종일 일을 마치고 돌아온 가장이 옷을 벗어 걸어두거나 가방을 걸어두기도 합니다. 시간을 볼 수 있도록 벽에 시계를 매달기도 하고요. 때론 가족 사진을 안고 있기도 하고 가로등에 기대어 피어나는 꽃바구니를 들고 있기도 해요. 시련을 이긴 후에 선물 드리죠. 시련이 환한 눈을 뜨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윤호 시인의 두 번째 작품을 보겠습니다. 생명선. 윤효. 날이 풀리자 아파트 마당에 실금이 또 하나 늘었다.
어제는 비가 내려 더 아프게 드러났다. 풀리지 않는 일 탓이겠으나 심란했다. 손바닥에 자주 눈이 갔다. 내내 뒤숭숭했다. 그런데 오늘 보니 풀 죽을 일이 아니었다. 실금을 따라 푸른 것들이 일제히 돋아났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상처가 없는 사람은 매력이 없다고 해요. 타인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은 80세 할머니 후지코 해밍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파리의 피아니스트라는 영화 한 편이죠. 자, 후지코 해밍은 1년에 60여 차례의 피아노 공연을 하는 피아니스트인데요. 그는 매니저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지만 세계를 돌아다니고 그녀의 집은 파리와 도쿄, 베를린 등의 저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의 상처가 궁금하지 않나요? 그는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후지코 해밍은 일본에서 국적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집을 나가고 혼혈인 나와 어머니만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러 외국으로 가고 싶어도 유학의 길이 막혀 있었어요. 결국은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독일로 갑니다. 그곳에서 카라얀이라는 유명한 음악가의 눈에 띄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청력을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계를 위해서 피아노 교사 일을 합니다. 물론 결혼도 못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방송에 소개되면서 60대 전후부터는 세계를 다니면서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고양이를 거두고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줘요. 그리고 쓸쓸한 연민의 정서를 가지고 피아노를 정성껏 연주합니다. 그 해밍의 연주가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50대 한 어부가 그의 연주를 듣습니다. 어부는 9년간 그녀의 곡 하나를 연습합니다. 그리고 꿈을 갖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그 소원을 말합니다. 나는 후지코 해밍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어부는 그 이후 그녀의 연주에 초청됩니다. 김양식과 파친코밖에 모르던 어부는 그녀가 연주한 리스트의 라 캠파넬라라는 그 곡 한 곡을 통해서 그 어부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죠. 우리 풀죽지 맙시다. 내 안에 자리 잡은 대못 하나, 그거 확연히 자리 잡은 못 자고 있을지라도 그 상처를 지렛대 삼아서 한번 일어나자 보자고요. 윤효 시인의 생명선처럼 그 생명선 안에 풀잎이 돋아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제 성남의 이상이라고 불리는 박정욱 시인의 시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못지라기. 박정욱. 못이 박혔다. 순간 나무는 옹이처럼 단단해진다. 시방 뭐 하는 것이여? 못이 뽑혔다. 함몰된 젖을 한사코 빨아내는 아이처럼 뽑힌 못 하나 반쯤 구부러져 있다. 구멍은 못을 물고 곱슬배기 황씨 옥리 마냥 옹골차게 내뱉는데 나뭇가지에는 빽빽히 꽃이 박혀있다. 봄날은 박혀지고 뽑혀지고
구부러지고 때론 끊어질 때마다 당신 가슴엔 꽃잎이 떨어진다. 힘 빠진 구멍은 어금니를 푼다. 실못 하나 꽂을 수 있으면 웃지 않은 동 살만하지라. 진달래꽃이 녹슬고 목련못대가리가 뭉그러지는 시간들. 철죽은 시방 못질하고 있는겨. 꽃 한 그릇 두고 서로 숟갈질이 서걱거리는 봄. 거시기들 맥이 살려야지. 반쯤 들어오란께. 박정욱 시인은 글 한 줄 마음 두 줄 바람이 선풍기를 돌린다 슬픈 것들이 기쁜 나날들 등의 시집을 낸 중견 시인입니다. 이 시인을 성남의 이상이라고 부른 까닭은 그분의 시 세계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고요. 아주 특별한 시를 쓰는 분입니다. 이런 특별한 시인이 옆에 있어서 위안이 됩니다.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지만 마음속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라면서 못질하기 우리 박정욱 선생님의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박예은 시끌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